채울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고등학교 오면 5대 2입니다. 5대 1인 이유가 아까 그거죠. 그러니까 5가 뭐냐면 정말 공부를 잘한다는 애들조차도 순수 공부 시간으로 5시간 이상 채우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5시간을 한다고 했을 때 영어를 1시간 이상 하면 좀 입시 전략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어를 1시간 한다고 하면. 아까 이유는 설명드렸죠. 수학과 부담 때문에 영어를 1시간 이상 못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를 1시간 정도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등급을 맞으려면 상식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영어에 대한 기본기가 매우 탄탄해야만 돼요. 그래서 어릴 때 많이 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이때 가서 많이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크게. 왜냐면 일단 많이 할 수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조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어리니까 노는 거 좋아해가 입시 기준으로만 보면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냥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다른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많이 해요. 우리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의 차이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학교 내신은 엑스레이, 고등 내신은 MRI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 비유를 해본 건데요. 중학교 성적표 있죠. 중학교 성적표를 가지고 만약에 이제 전부 중학교는 성취 수준인 거 아시죠? 절대평가예요. 다 A가 나와요. 중학교 성적표가. 그러니까 이런 애가 있다고 쳐볼게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전 과목 A를 맞은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저한테 와서 그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저 어느 대학 가서 저 잘했죠? 저 어느 대학 고등학교 가서도 잘할 수 있겠죠? 라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저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내신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A를 맞는 거는 기본값입니다. 당연히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학교 성적표에 B가 떠 있다 라고 하면 좀 열심히 안 했네가 아니라 심각한 학습 결손을 의미합니다. B가 떠 있다는 거. 특히 국영수 사과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는 당연히 기본값이고 중학교 성적표에 B가 한두 개 떠 있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가서 하위권을 하게 될 겁니다. 8, 90% 공부. 입시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엑스레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엑스레이 찍어보죠, 먼저. 엑스레이 찍어보면 잘 모르겠네 이거죠. MRI 찍어보죠. 잘 알 수 있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성적표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A 맞았다고 해도 그냥 좀 성실했나 보다. 이 정도 평가 말고는 사실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교 성적표를 중학교 성적표를 가지고는 얘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얘가 어느 정도 잘하는지는 아까 모의고사 풀어본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학원 같은 데서 푸는 모의고사 가지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 이 학생이 중2인데 고1, 2 모의고사가 아까 두세 개 정도 틀린다고 했죠. 이 정도가 돼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얘는 고등학교 와서 1등급 한번 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겠네 라고 한번 예측해보는 겁니다. 장담은 못해요. 장담은. 왜냐면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왜냐면 중학교 영어는 수영장에서 튜브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만큼 잘하는지 알 방법이 없죠. 튜브를 다 끼고 있는 채로 수영을 하는데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런 애들 바다에 던지면 단번에 알겠죠. 수영장에. 그러니까 누가 수영을 잘하는지. 고등학교 영어 시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보통 수행평가 40% 맞나요? 60%일 수도 있고. 자, 수행평가 비중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필평가에서 실제로 80 몇 점 이상만 나와도 A가 나와요. 근데 중학교 시험 문제가 일단 되게 쉽거든요. 기본적으로. 객관식만 거의 나오고. 그래서 80 몇 점 맞는 것도 되게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조건 100점 맞아야 하는 거예요. 중학교 시험 자체는. 한두 개 정도 틀릴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굉장히 지역적인 걸 중학교에서 물어보긴 하니까 저는 그런 건 틀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두 개 정도.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다 맞는 게 기본값이거든요. 왜냐면 너무 쉽게 내. 많이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혹시 여기 중에 하나 다른가요? 정각중 다른가요? 정각중은 약간 어려웠나 봐요. 시험 문제가. 작년 3만 명 기준이에요. 평균이 약간 어렵게 했는데 어쨌든 A 비율이 20 몇 % 정도 있죠. 근데 이 지역은 보니까 여기 고등학교들이 이 학교가 좀 A 비율이 높긴 했어요. 보니까 약간 쉬웠나 봐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는 일단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A 비율이 높게 나와도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괴로워요, 사실은. 상대평가에서.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지 쉽게 내주면 좋아하죠. 아닌가요? 그쵸? 상대적으로 쉽게 내주면 좋아하는데 고등학교 오면 선생님이 문제 쉽게 내가지고 반에 막 만점짜리 한두 명 나오잖아요. 그럼 애들 선생님이 욕해요. 시험 문제 잘못했다고. 안 갈라졌다고 자기를. 변별을 안 시켜주면 되게 싫어요. 애들이. 여기는 변별이 좀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A율이 높았다고. 아마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모습이에요. 56점 평균에 A 한 12% 나오는 게. 그러니까 정각 중에서 250명 중에 대략 한 50명 정도가 A를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애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문일여고요, 여학생이니까 문일여고 갔다고 칠게요. 근데 문일여고가 1학년이 한 360 몇 명 있더라고요. 이 중에 이제 10%만 1등급을 가져가는 거예요. 1등급을 가져갈 수 있는 없는 싸움인데 1등급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아요. 반에 한 30명 있다고 치면은 반이 한두 개만 있겠죠. 반에서 한 2, 3등 안에 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등학교라고 하면은 한 30명 기준에 반에서 두세 명 정도, 그러니까 두세 명 정도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요.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게, 그러니까 특별하게 공부 잘하는 그런 고등학교가 아닌 이상은 통계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중학교 시험은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객관식만 나와요. 서답형이 안 나와요. 여기 찾아보면. 그 고등학교는 이 6%가 핵심입니다. 저 6%가 바로 서답형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25문제 낸다고 봤을 때, 고등학교에서 25문제 낸다고 봤을 때 한 7문제 정도 서답형을 내는 거거든요. 24% 6%라는 게 25문제 중에 7문제 서답형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한 15분에서 20분 만에 풀어야 돼요. 그리고 서답형의 나머지 시간을 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시험지를 직접 보시면 왜 그런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중학교는 교과서지만 고등학교는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학교는 1년에 4번 시험이 있죠. 고등학교는 4번이 아니라 8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이들의 경로는 일정입니다. 3월달에 모의고사 보죠. 중간 모의고사 보죠. 기말고사, 모의고사 아마 이번 주에 봐요. 모의고사 9월달에. 그리고 또 내신 시험 중간고사 보죠. 또 내신 보죠. 또 모의고사 내신 이렇게 8번. 그래서 2년간 이렇게 봐야 돼요. 애들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5월달 이럴 때는 쉬는 게 아닌데 5월달에는 뭐 하죠? 학교에서? 네, 수행평가, 모든 과목 수행평가 잔뜩 하죠. 그러니까 이때도 다 평가입니다. 수행평가 8월달에 잠깐 쉴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숨 쉬면 9월부터 완전 또 뒤처질 겁니다. 그래서 쉬지 못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때 또 생기부 때문에 많이 바쁠 수 있고요. 1, 2월 달에도 생기부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오는 순간 사실상 쉬는 날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제대로 학교 교육과정을 따라간다고 생각했을 때.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못 따라가겠죠. 10명 중에 9명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모의고사가 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모의고사나 출석률이 아주 안 좋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아닌 이상 그날 배가 다 아픕니다. 여기.
아주 안 좋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깜짝 놀랍니다. 반이 10개 반이 있으면 두세 반이 없어집니다. 그날만 배가 아픕니다. 전교 아이들이 다 희한하게.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8시부터 앉아서 5시까지 이거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제일 못해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를 할 수 있으면 대학을 서울로 대학 가는 거예요. 이거를 못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걔네들한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30명 반에 30명이 있다고 했을 때 두세 명 빼고는 대부분은 다 내신으로 줄 세우는 대학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할 동기부여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두세 명 빼고는 수능 최저를 맞추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대학이 넘쳐나고요. 이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동기부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가 고1, 고2, 특히 고2, 고3 때 우리 애가 고2, 고3인데 나 때를 생각해보면 고2, 고3이면 쉬지 않고 공부만 할 것 같은데 얘가 쉬지 않고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간극을 좁혀주고 싶은 거예요. 학부모님이 이 입시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면 애를 뭐라고 하거든요. 야, 너 왜 지금 고2인데 왜 노는 거야? 근데 애가 만약에 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걔 성적표를 한번 다 보셔야 돼요. 물론 미리 더 보셔야겠지만 한번 보시면 만약에 5등급 기준 지금 바뀌었잖아요. 5등급 기준에 애가 성적표를 보는데 내신이 다 3등급이에요. 모의고사 성적도 봤는데 모의고사를 자기가 잘 안 봤대요. 그렇다고 하면 얘는 사실상 고2 때부터 학교에 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등급만 적당히 유지하면서 근처 학교 가면 됩니다. 그냥 적당히 갈 만한데 내신으로만 줄 세워서 가면 돼요. 그리고 걔 목표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괜히 신랑이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자기 때 입시 생각하고 이때 돈을 헛돈을 쓰시는 거예요.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 돈은 사실 언제 썼어야 하냐면 초등학교 때 썼어야 합니다. 지금 입시구는 완전 반대라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 때 돈을 제일 많이 써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돈을 다 빼야 돼요. 인간 듣는 거 빼고. 돈을 쓸 게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사실상 크게. 근데 만약에 고등학교 때 무슨 컨설팅 받는다고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걸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돈을 현명하게 쓰자는 거죠. 어차피 쓸 돈이면. 3학년이 가면 이제 시험이 어마무시. 그래서 아이들이 총 졸업할 때까지 고3 기간 동안 수능 포함해서 모의고사를 15번을 보고요. 내신 시험을 12번을 봐요. 총 27번 시험을 봐요. 거기에 또 생기부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버텨내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중학교 때까지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애들. 훈련 받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옛날에 학력고사 수능으로 가던 거랑은 전혀 다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수능 학력고사 시절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무슨 훈련받고 뭘 준비하고 이런 개념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입시는 회사 준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취업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하기 위해서 대학교 4년 동안 열심히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지금 입시가 수시 중심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려면 회사 취업 준비하듯이 똑같이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관리를 하려면 이런 살인적인 일정을 견뎌내야만 해요.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키우지 않고 고등학교에 그냥 올라오면 10명 중에 제가 보면 10명 중에 9명은 3, 4달 2개월 이내에 다 뒤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수업 자체를. 왜냐면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아요.
지금 중학교 애들도 지금 뭐 거의 공부 많이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신 기간에만. 그러니까 내신 기간에만 이 공부하는 습관으로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오면 망하는 겁니다. 중학교 시험 문제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보통. 약간 이런 느낌이죠? 느낌이? 딱 봐도 어때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이 정도 느낌이죠? 중학교 때까지 이런 정도 문제만 풀다가 고등학교 딱 올라왔어요? 눈에 확 다가오세요? 이게 고1 첫 시험부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 1, 2분 만에 푸는 게 쉽겠어요? 이거 외워서 쓰는 문제일까요? 어때 학생 입장에 답이 딱 보여요? 해봐야 돼. 네, 시간 좀 걸리겠죠. 혹시 Esther 이런 단어 알 것 같아요? 네. 제가 들어도 봤어요. 무슨 뜻인지? 제 disaster. 이 학생은 지금 상당한 수준. 네, 이렇게 길죠. 이거를 빠짐없이 다 쓸 수 있어야지 이제 서울에 이름 들어간 대학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준을 갖춰야 돼요. 고등학교에서. 또 하나 배우겠지 이런 거.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고등학교에서 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서답형 문제 주관식을 많이 내는데 이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법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두 개 단어 내면 변형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illustrate s 붙였죠. 이거 문법적으로 뭐예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스위치. 네, 3인칭 단수니까 s 붙였다는 거예요. 이거 중학교 문법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필드로 바꿨잖아요. 이거는 가든과 혹시 필드 사이에 두 개 보이죠? 네. 뭐가 보이죠? 회색이. 네? 응? 가든과 필드 사이에 뭐가 보이지 않아요? 두 단어가? 관계대명사 혹시 공부했어요? 네. 다시 한번 살펴봐봐.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제 어머님도 그걸 제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애가 핵심 문법 사항을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인 관계대명사예요. 위치 있어요? 네, 그거예요. 위치. 그런 게 보여야 돼요. 딱 보는 순간. 그거 생략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내는 문제들의 상당수는요. 중학교 핵심 문법을 얼만큼 철저하게 숙지하고 있는지를 써보라는 겁니다. 영어 단어 표현을 활용해가지고. 이게 고등학교 시험의 핵심인데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중학교 내신에 매몰된 채로 중학교 내신식으로만 공부를 대부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와서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안 내거든요.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중학교 있는 선생님과 고등학교 선생님은 아예 성격이 달라요. 영어 선생님이 똑같은 영어 선생님이 문제를 내는 관점이. 중학교는 애들을 가릴 필요가 없거든요. 성취 수준이니까. 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시험 문제 내는 것 때문에. 애들을 아주 예쁘게 정규 분포로 갈라줘야 돼요. 그럼 그 정규 분포 곡선으로 갈라주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도 지금 객관식 모의고사는 꽤 잘 푸는 학생이지만 이런 거에서 순간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격 관계되면 다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깊이 있게 내가 생각을 안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틀리는 순간 등급이 내려간다는 거. 왜냐면 누군가가 반에 한두 명이 이렇게 맞춘 애가 있거든요. 꼭 보면. 그래서 걔네가 이제 이 싸움입니다. 고등학교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예전에 채점을 해보면 객관식이 70점이고 주관식이 30점이에요. 객관식은 변별이 안 됩니다. 영어의 속성상 시험 범위가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객관식으로 문제를 어떻게 변형을 해도 사실 쉬워요. 근데 주관식은 아니에요. 주관식은 평범한 고1 모의고사가요. 주관식으로 바뀌는 순간 대학생도 못 푸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건을 많이 줘버리면.
이때부터는 진짜 영어 기본기가 있냐 없냐 싸움이에요. 이건 생각보다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분, 20분 주고 풀려면 쉽게 풀 거예요. 근데 2, 3분 만에 풀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에요. 모의고사 지문인데 중간에 빈칸을 뚫어요. 근데 문장을 그대로 외워서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아니 한두 개도 아니고 이 문장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선생님이 문장을 또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철저히 숙지한 상황에서 영어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제 접근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16개 단어를 선택하고 어구로 작사를 이게 이제 정답이었어요. 그 여기 보면 how 관계부사 용법까지 이제 써가지고 여기서는 관계부사는 아니네. 모니터 how가 이끄는 명사들이에요. 그러니까 how가 이끄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보통 그런 거 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쉽지 않죠. 이걸 어떻게 다 외울 수도 없다니까요. 모의고사 지문이 한두 개도 아니고 뭐 이상 보통 40개 50개 돼요. 시험 범위가 못 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워서 푸는 문제를 내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영어 자체에 대한 감이 뛰어나야 돼요. 영어 자체에 대한 감이.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청크를 딱딱딱 예를 들어 tendency to 이런 식으로 청크가 딱 있어야 돼요. tendency to monitor how 이게 이제 청크거든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어야만이 쉽게 술술 풀 수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훈련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노출이 많이 됨으로써 이제 머릿속에 이런 어구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이걸 근데 3분 안에 써야 돼요. 하나도 틀림없이. 가정법 관계, 가정법 과거 완료가지고 물어본 거죠. 배웠죠? 네. 그런 거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걸 잘하려면 영어에 대한 기본 속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영어에 대한 가장 기본 속성이 이제 무생물 주어와 사실 인과관계 동사랑 전치사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가져왔던 거 있잖아요. 원래 이거를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하나의 척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근데 현재가 선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 그 프레젠트에 대해서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여기까지 말하거든요. 현재 선물. 여기서부터가 잘 안 나와요. 여기까지 알아야 중학교 수준이죠. 근데 고등학교 가면 혹시 수열화 같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프레젠트 발생하게 하다. 수요일에 I present you. 네, 뭐 그런 뭐 상장을 주다. 뭐 이거. 그러니까 5번, 6번까지가 이제 수능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중학교 때 단어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올라오지 않으면 고등학교 첫 시험부터 여기 이 뜻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냥 누가 친절하게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깊이 있게 딱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프레젠트 하면은 형용사로 쓰일 때, 명사로 쓰일 때, 동사로 쓰일 때 뜻이 뭐구나. 형용사일 때는 출석하는이고 출석하는일 때 at 뭐 전치사랑 잘 어울린다든지 존재하는 때뭐 in이라는 전치사랑 잘 어울린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숙지를 잘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뭐 verb일 때 인과관계 의미가 있다는 거. 이 정도까지.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고 혹시 이게 이제 이 학생이 기본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점검해보는 남은 문장이에요. 여기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죠? Fire like his coat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죠? 자, 화재가 발생하여 목숨을 잃었다라는 걸 작성해 보라고요. 한 단어 추가해서. Fire has cost his life. Fire has Cost his life. 근데 이거 좀 이상한데. Fire가 주어인 건 맞아요. 이걸 잘 읽어봐요.
보기에 제시된 단어 중 한 단어의 형태를 변화해줘요. 모르겠어. Fly across him is life. 자, 코스트가 뜻이 보통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때 코스트 비용 이런 거 열심히 외우잖아요. 근데 코스트 비용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손실을 있게 하다 뜻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능이. 네, 그때는 somebody something이에요. 그래서 cost him his life. cost him his life. 이게 영어예요. 이게. 여기 또 하나 이거예요. 서브젝트도 아는 단어죠? 분명히. 여기서 그럼 서브젝트는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요? 확실히 말해봐. 적용. 적용된? 맞아. 그 뜻이죠. 그러면 서브젝트가 여기서 명사로 쓰였어요? 형용사로 쓰였어요? 동사로 쓰였어요? 동사. 동사로 쓰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자, 이게 이제 진짜 영어예요. 이런 거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자, 서브젝트는 여기서 형용사로 쓰였고요. to라는 전치사랑 늘 같이 다녀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한 단어를 추가하여 작성할 거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많이 줘요. to를 빼버리고. 그러면 평상시에 깊게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애들은 서브젝트 비서브젝트가 영향을 받기 쉬운 뭐 적용을 받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라는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이것만 열심히 외운 거죠. 서브젝트 과목만. 초등 수준입니다. 서브젝트 주제 과목만 아는 건 초등학교가 제가 볼 때는 3학년 수준이에요. 요즘 어학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니면 서브젝트가 과목이라는 거 모르는 초등학생이 없습니다. 진짜 딱 3학년 수준밖에 안 돼요. 대상 좀 어려워요. 근데 혹시 피지배인이나 피실험자 뜻 있는 거 알아요?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많이 나오죠? 모의고사에? 네, 모의고사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브젝트가 피실험자라는 뜻으로. 피지배인이라는 뜻도 있는 거 알죠? 네, 고등학교 모의고사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영향을 받기 쉬운 이 뜻도 모의고사에 되게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의존하는 뜻까지. 이때 전치사 to랑 다 어울리는데 학생들이 이걸 꼼꼼히 본 적이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문장 중에서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뜻이 많은 이 단어가 속해 있는 그 문장을 가지고 서답형 문제를 냅니다. 선생님들이. 그리고 그때 전치사가 좀 많이 물어봅니다. 이유는 애들을 갈라야 합니다. 근데 또 단순히 그 이유는 아닙니다. 영어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전치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영어를 또 물어보기 위한 겁니다. 진짜 영어. 그러니까 전치사까지 같이 아는 게 진짜 영어입니다. 서브젝트 과목만 아는 건 좀 영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중3 때 정도까지. 이거를. 여기 전부 다 제가 한 단어를 추가하여 이거를 작성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혹시 3번 문제 풀어볼 수 있겠어요? 학생? 해수에 넣으면 돼요. 아니, 전치사 넣는 거예요. 전치사. 전치사요? 해수? 전치사. 힌트. contribute가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일 것 같아요? 공헌. 지원자. 아니 지원자가 어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거를 할 줄 아는 게 이제 진짜 실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간극을 학생이 이제 외워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1년 반 동안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을 받고 싶은 이 간극을. 제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였어요. 굉장히 전형적인 영어 문장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contribute가 애들이 공헌하다가 열심히 외워요.
근데 여기서 공헌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contribute가 여기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자동사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문법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자동사, 타동사. 자, 자동사, 타동사는 쓸데없는 문법이 아니고요. 키 그래머 포인트,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동사일 때는 전치사가 반드시 쓰여야만 하죠. 목적어를 수반하기 위해서. 이런 건 쓸데없는 문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문법과 쓸모있는 문법을 중학교 때부터 감별해가지고 쓸모있는 문법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관련된 예문을 많이 학습을 하는 게 고등학교 가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어카운트도 쉬워 보이는 단어지만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포랑 되게 잘 어울려서 여기서 똑같습니다. 어떠한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관중이 적게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무생물주어나 인과관계 전치사 이거 싸움이에요. 이것도 attribute 벌써 여기가 결과예요. 이게 원인이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원자가 감소했다라는 이런 뜻이고 스티뮬레이터도 여기서 자극하다고 보통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자극하다가 아니라 이런 컨퍼런스 넘어가네 갑자기 이런 회의를 한 것 덕분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다 동사들이요 우리가 전부 한국어로 평소에 학생들도 아마 학생들 개별적으로 외웠던 단어죠 뜻을 근데 알고 보면 다 because 이해되시죠? 이거를 이제 뭐 어머님들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애가 이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이게 이제 고급 영어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춰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추지 못하면 많이 어렵다. 이걸 갖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영어로 된 글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수능 영어는 듣기는 17문제 나오고 독해가 한 28문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학생은 아마 알 거예요. 이쪽이 빨간색이 좀 어려운 거죠. 느낌 오죠? 빨간색이 어렵고 좀 앞부분이 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앞부분이 상대적으로 쉽고 빨간색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번 6월달 가장 최근에 본 6월달 모의고사를 보면 여기 빈칸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은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이제 어머니 모의고사 문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고등학교 영어. 보통 이렇게 나와요.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한국말 한번 읽어보세요, 어머니. 한국말 느낌이 어떤지. 한국말이 어때요? 어떤 느낌이에요? 네? 네, 한국말로 어렵죠. 전형적인 학술적인 느낌이 나죠. 네, 수능은 철저히 아카데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문적인, 학술적인 능력을 갖춰야 돼요. 아카데믹 능력이 있냐 없냐 싸움이에요. 수능은. 그러니까 이제 뭐 유튜브에서 보면 원어민이 틀리는 수능 문제라고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국어 비문하고 수능이랑 똑같은 거죠. 우리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국어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능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1학년들이 보는 문제, 시험 문제예요. 이거를 2분 정도 안에 풀어야 돼요. 쉽지 않겠죠. 근데 이거를 또 내신에서 다 변형을 시켜서 주관식으로 물어본다. 그게 핵심. 이걸 다 외워서 할 수 있을까요? 이걸 그럼 막 통으로 외워요? 한 지문이면 외우겠죠. 근데 지문이 한 40개 된다니까요. 외우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많이 보다 보니까 숙지가 되는 거지. 이거를 막 한국어, 영어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영어만 공부할 수 없잖아요. 다른 것도 할 것도 엄청 많은데 이걸 어떻게 외워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내지도 않고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기본적으로 2학년들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한번 한국어를 한번 보세요. 영어 보라는 말씀 안 해요. 한국어를 한번 읽어보세요. 느낌이 어떤지. 약간 교과서 있는 느낌이죠. 네. 딱 그렇습니다. 학생은 너무 익숙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학생도 객관식 문제 푸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볼 때는 잘하는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해야 하는 건 뭐겠어요? 이런 표현들을 잘 봐야 돼요. 이제 객관식 문제는 어느 정도 잘 푸니까.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객관식을 90점 넘 고1 중학교 2, 3학년 때요. 학생들이 고1, 2 모의고사 풀고 90점이 넘으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실제 잘하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은 잘하는 것도 맞는데 정말 1등급을 제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싶으면 이런 영어 표현들을 잘 봐야 돼요. 꼼꼼하게 중요한 것들을. 그게 중요해요. 그거를 잘해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학생이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중2 자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학원 다니나요 지금? 아니면 다른 데 다니나요? 다른 데 다니나요? 뭐 그러니까 여기를 다니든 다른 데를 다니든 근데 뭘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얘가 고2, 고1, 2 모의고사를 풀어봤을 때 90점 이상은 넘기는지 이런 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법에 걸려요. 선행학습. 학원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원을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겁니다. 수능 영어 등급이 지니는 의미 이게 중요합니다. 듣기는 사실 어렵지 않게 나와요. 듣기는 좀 쉽죠? 네, 듣기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듣기는 좀 쉽게 나와요. 그리고 앞부분 문제 맞추면 이제 4등급 정도 맞아요. 이제 4등급 정도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등급부터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 1등급 이렇게 맞는 건데 네, 1등급은 빈칸 이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통 나중 되면 애들 빈칸 아예 다 제끼고 쓰는 경우도 많아요. 빈칸이 워낙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2, 3등급을 많이 만든 학생들이 많죠. 근데 작년에 비율로 봤을 때 6% 정도 나왔어요. 절대평가였을 때. 작년에 6% 나왔는데 이제 그 자녀분이나 이제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학교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게 뭐냐면 6%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한 학년에 300명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학교에 18명 정도가 1등급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1 모의고사 때도 한 18명에서 20명 정도가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게 전국 평균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 성적을 봤더니 그것보다 밑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 우리 학교가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모의고사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내신과 수능 최저 이 싸움이 되게 중요한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자녀가 다니는 학생 입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다니는 학교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척도예요. 영어 1등급이 몇 명 나오는지. 작년 기준으로는 한 학교에 300명 기준으로 한 20명은 나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일반고들이 5명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애들 나머지 다 어디가 있냐? 특정 학교랑 동네에만 쏠려 있습니다. 전국에 이제 몇 개 학교 있어요. 그 학교랑 특정 동네에서 싹쓸이에요. 재수생이.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에서는 사실 1등급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인천의 이 9월 지역에서 여기가 전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이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갔을 때 우리 학교의 영어 1등급 몇 명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수능 영어 등급의 의미는 뭐냐면 딱 이거예요. 서울권대학의 대표적인 등급 기준이거든요. 수능 최저 등급인데 3합 7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3합 7이라는 게 뭐냐면은
수능이 4개 영역이 있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럼 그 4개 중에서 상위 3개 영역을 세 개 영역에 합이 7등급 이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가 2, 뭐 국어가 2, 수학이 3이면 3합7을 맞추는 건데 이게 3합7이 고려대가 이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 쉽지가 않냐면 지금 딱 입시 구조 때문에 그래요. 영어가 2등급이라고 했을 때 수학이 뭐 국어 3 뭐 이렇게 맞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통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냥 인문계 오라고 치면 국어 3, 수학 3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재수생 때문에. 그러니까 1, 2학년 때까지는 모의고사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해요. 막 1, 2등급 막 나오다가 고3 때 보통 3, 4로 떨어지거든요. 이유는 간단하죠. 재수생 때문에. 네. 그거를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 모의고사 1등급을 다 찍어도 3합7을 겨우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워요. 3합7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래서 영어 등급의 1등, 그러니까 서울권 대학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 영어 2등급을 나와야 돼요. 영어가 3이 나오는 순간 여기 최저 맞추기가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영어가 3이면 다른 거 2, 2를 맞이해야 하는 건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재학생 입장에서 여기가 무슨 특목 자사고가 아닌 이상 물론 특목 자사고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고등학교라면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때 얘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지가 이제 보인다는 게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시험을 1, 2등급을 맞을 실력을 좀 갖춰놔야만이 이제 좀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 그래서 중학교 때 이 정도 수준이 안 된다고 하면 서울권 대학을 지망하는 게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여기 인천이니까 인천대학교가 대표적인 또 학교 맞죠? 이 지역에서 맞나요? 인천대 인하대. 네, 인천대랑 인하대가 대표적인 학교잖아요. 근데 얘가 인천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인천대 보니까 좀 다른 느낌이 약간 2합 7이에요. 2합 6. 그러니까 인천대는 한 3등급 정도, 만약에 영어가 1, 2등급이면 쉽게 가는 거고요. 3등급이면 해볼 만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특히 얘가 대학을 어디 갈지가 감별이 가능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라고 했잖아요. 영어가 절대평가고 수시 중심의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중요한 이 상황에서 영어가 절대평가인 게 신의 한 수가 되어버렸어요. 영어를 빼고 맞추지 못해요. 왜냐면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재수생 영역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오직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하죠. 영어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영어를 당연히 넣어야 돼요. 영어를 빼고 최저를 맞추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전략이고요. 그러니까 영어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에 따라서 본인이 갈 수 있는 대학의 여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3등급 수준이면 인천대 정도를 지망할 수준이 되는 겁니다. 1, 2등급이면 너무 쉽게 붙겠죠. 상대적으로. 3등급이어도 2개 영역 6이기 때문에 해볼 만한 겁니다. 충분히. 그리고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도 인천대랑 다 똑같습니다. 상황이. 다 2합 6 내지 7입니다. 비슷비슷해요. 약간 지역을 밑으로 내려가면 느낌이 완전 달라요. 3합 11, 12 막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어가 4등급이어도 갈 만한 학교가 됩니다.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3, 4. 그러니까 영어가 1이면은 이제 만약 의대다 하면 무조건 영어 1 맞아야 하는 거고요. 1, 2면은 서울에 이름 들어본 상위권 학교들을 가려면 영어 1, 2를 맞아야 하는 거고, 이제 뭐 인천대를 만약 가고 싶다, 이나대도 아마 비슷해요. 3등급, 2, 3등급 정도. 그 다음에 이쪽 약간 지역이 내려왔죠? 여기면은 3, 4 정도 수준이면은 이제 해볼 만한 거고요.
이외에 나머지 학교들은 최저 자체가 없습니다. 대부분. 왜냐면 최저를 걸면 애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년에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재학생이 30만인데 재수생이 16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치시던 시절은 한 80만 있나요? 수험생이 100만이었나요? 기억도 안 나요. 한 80만 100만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가. 학력고가 이 시절은 아마 80만이 100만 정도였을 텐데 그때만 해도 대부분 재수생보다는 재학생 비중이 훨씬 컸겠죠. 그때만 해도 그때도 재수를 엄청 많이 봐요. 근데 재수, 삼수, 사수 해야만 재수생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뭐 이런 독식 구조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정도는 아니었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재수생이 독식 구조예요. 수능이. 그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비율도 너무 높죠. 비율이. 재수생 비율이. 그러니까 재학생이 등급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재학생은 내신 대비 때문에 사실 수능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어요. 또 이 구조가 그러니까 너무 다르죠.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애들 왔을 때 많이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해서 해보면 왜 울게 되냐면요. 본인이 경제력이 풍부할수록 더 눈물이 납니다. 왜냐면 돈은 많은데 써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어릴 때 썼어야 하는데 미리 알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영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학교 내신은 아예 제끼세요.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다 A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처럼 지금 고등학교 모의고사로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이런 사교육 기관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여기서 지금 시험을 친 거를 이 학원에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고등학교 하면 영어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네, 오늘 설명에는 혹시 여러분들께 선물이 됐길 바랍니다.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